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실무교육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경제계획에 대한 기초 지식과 박정희 정부에서 수립한 경제계획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데 머물렀고, 아직 경제계획의 수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그 사전 지식으로 경제계획의 수립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획은 계획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군사정변 직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의 작성 지침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산하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 소속의 몇몇 기획위원들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계획의 작성 지침은 경제기획원에서 수립하였습니다. 사진은 경제기획원이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 제2차 계획의 작성 지침 표지입니다. 제2차 계획의 작성 지침은 경제기획원에서 1964년 10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1965년 3월 초에 완성하였는데, 작성 지침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계획의 작성 지침을 사례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성 지침의 목차를 보면 작성 지침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2차 계획의 작성 지침에서는 제1차 계획의 성과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있고, 다음에 제2차 계획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라는 것은 대외 환경과 북한에 대한 일종의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원조는 무상 원조에서 더욱더 차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개발에 필요한 우방 제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침략 의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방력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등과 같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환경 변수에 대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계획의 목적과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제2차 계획에서는 이미 이룩된 기반을 토대로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의 기본 지침은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계획의 작성 지침에서는 총 6개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계획 기간 중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한다. 둘째, 수출은 목표 연도에 6억 달러 내지 7억 달러 선을 달성하고 수입 대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 수지 균형에 거의 접근한다. 셋째, 철강, 기계 및 화학공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업의 고도화 및 심화를 기하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넷째, 고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 팽창을 최대한으로 억제한다. 다섯째, 국민소득의 현저한 향상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과학 및 경영기술을 진흥하고 인적 자원을 배양하여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하여 6가지의 기본 지침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6개의 기본 지침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목표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2차 계획의 목표 연도에 6억 내지 7억 달러의 달성이라는 수출 목표를 제시한 것 이외에는 이 기본 지침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경제성장 목표에서도 구체적인 성장률이 아니라
국민소득의 현저한 향상이라고만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차 계획과 비교할 때 경제교육 수립 방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1차 계획에서는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에서 경제성장 목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계획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간산업 등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각 집행부서에서는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목표에 맞게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계획의 작성 지침은 박정희 정부가 바라는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 목표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성 지침에는 기본 지침에 이어 주요 부문 잠정 목표라는 항목이 있어 여기에서 기본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경제계획의 수립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이나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작성 지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이후에도 일관되게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기본 목적으로 채택했고 그것을 공업화와 수출 증가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발전 방향과 개발 전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이나 개발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정책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 수립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획의 작성 지침이 완성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경제계획 수립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계획은 톱다운 방식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이나 개발 전략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목표와 정책을 경제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부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 있는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실무계획반이었습니다. 실무계획반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과회 혹은 실무작업방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렸지만 여기에서는 실무계획반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실무계획반은 부문계획과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함과 동시에 정부의 각 집행부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실무계획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경제계획 수립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실무계획반을 구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은 총량부문, 부문계획부문, 국제수지부문, 재정금융부문, 농수산부문, 관공업부문, 사회간접자문부문 같이 총 7개의 실무계획반이 구성되었습니다. 표는 제3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3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은 크게 종합정책에 관한 분과회와 산업정책에 관한 분과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에는 계량분과회, 재정금융분과회,
국제수지 분과회,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과회, 사회개발 분과회, 지역개발 분과회 등 6개의 실무교육반이 조직되었습니다. 후자에는 농업개발분과회, 수산개발분과회, 중공업개발분과회, 경공업개발분과회, 광업, 동력개발분과회, 교통통신개발분과회, 도시주택분과회, 수자원개발 및 기타 건설분과회 등 8개의 실무교육반이 조직되어 전체적으로 14개의 실무교육반이 조직되었습니다. 7개의 실무교육반이 구성된 제2차 교육과 비교해 보면 실무교육반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문이 더욱 세분화되어 이와 같이 2배나 많은 실무교육반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는 제4차 계획의 실무교육반을 정리한 것입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4차 계획의 실무교육반은 제3차 계획 때보다 더 많이 조직되어 총 22개의 실무교육반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계획 차수가 올라갈수록 실무교육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계획이 점점 더 정밀하게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교육반은 경제계획을 구성하는 부문계획의 작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교육반이 많이 조직되었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더욱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차수가 올라갈수록 경제계획은 더욱 정밀하게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무교육반의 증가가 경제의 새로운 분야, 정부가 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출현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제3차 계획에는 없지만 제4차 계획에는 있는 실무교육반은 물가유통교육반, 인구교육반, 내자동원교육반, 교육교육반, 보건 및 사회보장교육반, 개발행정교육반 등인데 이들 실무교육반이 이때 새로 설치된 것은 이 교육반에서 다룰 과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에는 성장 정책에 밀려 고려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실무교육반에 포함되어 다루어지다가 새로운 실무교육반으로 분리되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계획부터는 실무교육반을 설치하여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무교육반은 경제계획 차수가 증가할수록 세분화되어 경제계획은 더욱 정밀하게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설치된 실무교육반의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경제계획의 집행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